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하루하루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검사상에는 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편합니다. 혹시 이게 이유가 아닐까요? 체액이 끈적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담음이라고 부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를 어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윤석봉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친구과장으로 근무 중인 윤석봉입니다. 예,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야기 담음, 어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한자입니다, 선생님. 담이 뭐고 음은 뭐예요? 담은 한방에서 병리적 산물로 보는데요. 비정상적인 수분 대사로 인해서 생긴 끈적하고 탁한 물질로 봅니다. 음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묽은 수액, 병리적 수액을 의미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몸에 체액성 노폐물이 많이 쌓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정상적인 진액이 제대로 운화가 되지 못해서 끈적하고 탁한 물질로 바뀌는 거다. 정상적인 진액이라고 하는데 진액이라는 게 우리 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분은 혈액 속에도 많고 그다음에 림프액, 그다음에 각종 관절액, 소화액, 심지어 피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수액을 진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진액들이 끈적해지고 탁한 물질로 바뀌고 노폐물들도 쌓이는 거, 그걸 이제 담음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동의보감에서도 이 담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동의보감에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병구담. 10개 중에서 9가지가 담음으로 인한 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병 90%가 담음에서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담음이 원인이 된 질병이 많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물때가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에도 물때가 끼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이 몸에 쌓여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담음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담이라는 글자가 원래는 가래담인데 그 한자 속에는 불화가 2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생각 보시면 그렇게 그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액이 열을 받은 상태가 되어서 끈적거리게 되면은 그게 담음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염증 상태입니다. 염증이 이제 뜨겁고 불인 상태인 거니까. 염증이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필요한 수분이 과다하게 정체되었거나 그 노폐물이 많은 수액 상태를 전체적으로 담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염증이라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병원에 가시면 보통 혈액 검사들 하실 텐데 백혈구 수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한 5,000개에서 10,000개 사이 정도가 되면 정상인 건데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정상치 안에 있더라도 백혈구 수치가 조금 높으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그게 이제 염증이 뭔가 있다 우리 몸에 뜻이죠. 그런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한의학에서도 지금 담음이 지금 뭔가 염증이 있는 상태, 그건 좋지 않은 상태다. 현대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같은 방향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이 쌓이는 상태가 좋지가 않은 거다. 그러면 열을 받는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습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열불 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열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진액이 진득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면은 역시 또 진액이 끈적거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화 때문인데요. 그 잘못된 식습관, 예를 들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몸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진액을
이렇게 끈적거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네요, 선생님. 생담 지원, 저담 지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담과 관련해서 오장육부에서 관련 장기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비장이고 하나는 폐인데요. 예. 비장을 원래는 생담지원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담을 생기게 하는 근원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비장이다. 예. 그래서 소화기에서 대부분 담음이 많이 생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장이 아니죠. 그 현대의학에서 생각하는 비장은 비장하고 여기 있는데 조금 다르죠.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 소화기. 소화기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담음의 시작은 소화기다. 예. 그다음에 이 담음이 이동해서 저장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를 저담지기라 합니다. 그래서 담을 저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 분들이 가래를 보고서 그걸 담이라고 보고 이 폐에서 나오니까 그걸 저담지기라고 표현했는 것 같습니다. 객담할 때 그 담자도 맞습니다. 이 담자고 같은 거예요. 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소화기에서 시작해서 담음은 전신을 돌아서 폐에 저장이 된다. 온몸에 결국 영향을 다 미치게 될 텐데 그러면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신적으로 생기는데요. 예. 몸이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 무거움을 느낍니다. 무겁다. 예, 피로한 느낌을 가지고요. 예. 특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축 늘어지고 개운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담이 좀 쌓였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거기서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예. 구역질이 한 번씩 난다든지 가스가 자꾸 찬다.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다음에 뭐 가슴이 답답하다, 두근거린다, 안면이 창백하다, 안면이 좀 누렇게 됐다. 예, 그러면 더더욱이나 담음이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몸에 담음이 많이 생겼구나 그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담음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온몸에 나타나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도 딱히 어디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애매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증상 있으신 분들, 어지러움 자주 느끼시는 분들도 담음증일 수 있다. 담음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요? 귀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는 메니에르 병이 담음증에 유사한 병에 속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이라 하시면 내림프 수종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 세반고리반 전정기관 안에 있는 림프에 물이 이제 좀 이렇게 부종이 생겨서 그래서 부종이 생겨서 청력 기능하고 평형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청력 떨어지고 귀가 멍멍하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담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담음이 아까 말씀드린 체액이 불편하게 이렇게 정체된 상황을 아까 그 정의로 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림프관이 부어오르는 현상을 보고 저희 한방에서는 이것도 역시 담음 부리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이 굵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액이 점점 차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이제 담음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액의 순환이 좋지 않은 거니까. 어느 부위가 막혔기 때문에 한쪽이 부풀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뭔가 막혔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죠. 귀 속 평형기관에 이런 부종이 생기는 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자꾸 열이 생기고 염증 생겨서 생기는데 물론 그거 이외에도 자가 면역이라든지 혈관의 손상, 림프액의 손상, 감염병, 알러지, 자율신경 불균형 이런 류의 증상들도 있긴 한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제일 많습니다. 귀에 생기는 담음으로 인해서 메니에르병으로 어지러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요거는 귀에 생기는 담음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저담지기 그러니까 폐에 고이게 된다. 그러면 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선생님. 그래서 천식이라든지 만성기관지염, 폐렴 이후에 기침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담이 생겨서 가래가 생기고 기관지를 자꾸 좁게 만들기 때문에 기침, 객담, 호흡곤란 이런 류의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만성 폐색성 폐질환, COPD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오래되면서 아예 폐쇄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기도가 좁아지고 염증이 계속 생기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류가 계속적으로 제한이 되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호흡 곤란, 객담 있으면서 흉부 압박감까지 생기는 조금 더 증상이 심화된 상태 그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COPD의 증상들도 역시 담음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유로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신박한 거 한번 가보죠, 선생님. 정신적인 부분들,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도 담음하고 관련이 된다면서요? 관련이 많습니다. 한방에서는 심은 정신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장은 정신을 주관한다. 물론 그 심장이란 표현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심장이 또 포함되지만은 뇌기능도 같이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한의학은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표현에 담미심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심장의 구멍을 담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면은 담이 심장과 뇌기능을 방해해서 정신 기능을 이렇게 약화시킨다. 이런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불안, 초조, 우울, 무슨 공황감,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이런 류의 증상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타나게 되죠. 결국 우리 몸 전체 영향을 다 미치는데 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치매도 해당됩니까, 선생님? 치매도 맞습니다. 치매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인데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보면은 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그 두 가지 단백질이 쌓여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그 병리적 단백질이 쌓여서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뇌에도 병리적인 단백질이 자꾸 쌓이면서 뇌 신경 기능을 약화시켜서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결국 뇌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진액들이 정체가 되면서 자꾸 노폐물들이 쌓이고 그렇죠. 결국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측면에서는 담음과 굉장히 해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흐름, 소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치매도 그런 과정으로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흐름을 얘기를 하시니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림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게 우리 몸의 혈관하고 똑같이 평행되게 림프관이라는 게 또 흐릅니다. 여기에도 뭔가 정체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림프는 기본적으로 이 혈관하고 조직 사이에서 체액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기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 조직 삼투액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이걸 정맥순환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체내 수분 대사라든지 수분 균형, 심지어는 그 장에서 지방 같은 경우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요. 또 면역 기능과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흉선이라든지 비장, 림프절을 통해서 여과 기능을 많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비장을 제외한 흉선이나 림프절을 통해서 림프액이 여과가 되지만은 비장은 특이하게 혈액을 여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혈액 면역 반응을 주관하는 장기다. 그렇게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림프라는 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서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혈관은 고속도로로 치고 그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국도처럼 지나가는 게 있는데 속도가 일단 느립니다. 그게 림프인데 우리가 알듯이 고속도로와 국도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액 성분들이 국도로도 갔다가 국도 성분들이 또 고속도로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국도변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담음이 있다 없다를 진단하시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일단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료를 먼저 합니다.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창백하다, 누렇다, 안색이 맑지 않고 탁하다, 그다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 그다음 혀를 보게 되면은 혀에 백태가 두껍게 많이 이렇게 침착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진맥도 해보실 거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티가 납니까? 물론입니다. 진맥을 하면은 담음의 대표적인 맥상은 그 할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염주가 사발을 굴러가듯이 매끄럽게 계속 이렇게 구르는 현상의 맥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잡으면 그걸 활맥이라 진단을 하고 담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복진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배가 복진은 이제 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배를 누르는 거죠. 배를 이렇게 눌러보면 배가 이렇게 좀 팽창되는 느낌이 있고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거부감이라든지 구역감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물소리가 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몸에 담음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신다는 거죠. 자, 진단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담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증상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시겠죠. 어떤 치료들 해주시는 거예요? 담음을 제거하고 수분을 다시 이렇게 운하를 잘 시키고 기운을 돕고 그다음 아까 원인되는 장기가 비장이기 때문에 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약재를 주로 씁니다. 약재를 주로 쓰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나, 진피, 뭐 복령, 뭐 백계자, 남성 이런 류의 약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약들을 쓰면 이제 찐득했던 그 진액이 조금 이렇게 묽어지고 그렇죠. 수분이 아까처럼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수분이 일단 빠져야 되니까 빠져나가고 빠지게 하면서 염증도 줄이면서 그렇게 하는 약들을 구성이 됩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럼 그 한약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라면 끊으세요. 이제 밀가루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적정한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다 해야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담음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는 어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어혈 증상입니다. 어혈이 있네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선생님. 이 혈자가 피혈자는 맞나요? 맞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죽은 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가 타박상이 있었을 때 멍드는 현상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어혈의 증상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죽은 피 개념은 아닙니다.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액 안에서 생기는 어혈, 혈관 밖에서 생기는 이렇게 어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는 아무래도 영양 물질이라든지 노폐물, 호흡 물질들, 화학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분들이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너무 많아지면 점도가 높아집니다. 끈끈해진다. 끈끈해집니다. 역시 그 담음처럼. 그럼 혈액이 그렇게 되면은 순환이 안 되면서 이게 어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건 혈관 안에서 생긴 어혈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혈관 밖에서는 그 생긴 어혈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원인으로 출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출혈이 생기면은 몸에서는 자동으로 응고를 시키고 탐식세포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그 빠져나온 피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혈량이 너무 많거나 탐식세포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어혈이 조직에서 쌓이게 되죠. 그 혈관 밖에서 쌓입니다. 그래서 혈관 밖의 어혈입니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혈은 혈관 안에서도 생기고 혈관 밖에서 생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혈관 안에서 생기는 어혈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맞습니다. 이런 그 개념 정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안에서 뭐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뭐 막히고 이렇게 얘기하면 혈전 생긴 거 말하는 거냐? 그거랑은 다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혈전은 응고된 혈액 덩어리를 하는 거고 어혈은 그거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혈관 안, 혈관 밖을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떨어진 상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노폐물도 많아지고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담음은 아까 진액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수분에 관한 이야기고 어혈은 피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어혈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어혈이 생기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일반적인 경우는 외상입니다. 타박상, 골절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물리적인 손상이 있어서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는 상태. 그게 멍드는 거잖아요. 멍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차가운 기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일단 혈관이 수축하지 않습니까? 수축하면은 혈액 순환이 저하되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어혈이 생깁니다. 갑자기 뭐 차가운 데 노출이 되면 생길 수 그것도 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장시간 있게 되면은 어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어컨 바람 같은 거. 맞습니다. 머리 쪽에도 어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손발이 차거나 생리통이 심하다. 그러면은 이분은 냉기가 많이 들어와서 어혈이 생겼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찬바람을 맞아도 또 예민한 분들이 계실 텐데 몸이 찬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면서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에어컨 바람 밑에 있어도 어떤 맞습니다. 분들은 굉장히 어혈이 쉽게 올 수 있는 분들이 예,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냉성 체질인 분들이 그럴 경향성이 높습니다. 찬 기운에 예민하신 분들이 어혈이 잘 생길 수 있다. 네네, 또요? 예. 반대로 열 때문에도 혈액이 응고되어서 어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염병이나 고열 같은 게 생긴 다음에 네. 두통이나 뭐 어지럼증, 근육통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분은 열로 인해서 혈액이 끈적거린 상태가 되었구나. 그렇겠죠. 예, 그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으로도 생기고 예. 열로도 생기고. 예. 36.5도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중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네. 몸이 기 자체가 좀 허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그렇겠죠. 기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혈액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요. 예. 기가 꼬이거나 기가 힘이 없거나 했을 때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기가 꼬이는 주 원인은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있으면은 네. 기가 우리 한방에서는 정체된다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 정체되기 때문에 혈액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게 이제 것이고 기체. 예. 그래서 그걸 또 어혈이 되는 것이고요. 기가 체한다. 기가 체해서 어혈이 된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기가 허하면은 혈액을 끌고 다니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펌핑하는 능력이 그래서 떨어지는 펌핑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혈액이 자꾸 정체되다 보면은 이것이 어혈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혈 자체에 손상이 있으신 네, 분들도 맞습니다. 있다는 거는 수술을 많이 했거나 출혈량이 많거나 예. 출산을 통해서 보통 어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 하신 분들은 이제 손상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담음증과 네. 이렇게 합체돼서 예. 담음도 있고 어혈도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체돼서 네. 산후의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 이제 출산하시고 난 다음에 어혈로 진단 받으시고 약 오래 드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그래서 출산 후에는 또 한약을 좀 써서 어. 어혈을 미리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예. 나중에 산후증 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분만실에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 출혈량이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 산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몸 안에서 키우고 있는 동안에 몸도 이렇게 좀 많이 불고 거기 그죠?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담음과 관련된 양상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출혈과 함께 깨끗하게 빠져주면 좋은데 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 안 빠져주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 경우는 어혈과 담음이 섞이면서 예. 산후 증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불편하게 몸이 아프다, 관절이 쑤시다, 예. 예전만큼 몸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신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불어났던 체중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체중도 같이 빠져나가는 게 맞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 10kg 불었다고 하면 그 10kg가 다 빠져나가야 제일 완벽하죠. 해결이 되는 거다. 네. 그렇죠. 안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는 담음이나 어혈 담음이 쪽으로 되고.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어혈이 오면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주로 이렇게 검은 빛을 많이 얼굴 같은 경우는 검은 빛을 많이 띠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입술이나 잇몸, 혀 네. 같은 경우도 푸르거나 자주색의 어떤 어두운 빛을 많이 띠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정 부위의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어혈로 봅니다. 예. 통증이 보통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도 있고 이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동하지 않는 종류의 통증은 보통 어혈로 봅니다. 예. 그리고 야간에 더 심하다. 음. 그리고 아랫배가 아프다. 그리고 통증도 쑤시는 듯한 통증도 대부분 어혈계통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색 같은 경우는 좀 어둡게 되고 네. 그 입술이라든지 잇몸, 혀 등이 푸른색이거나 네. 자색의 어두운 빛을 띠게 되면은 역시 어혈로 봅니다. 네. 역시 눈밑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색이거나 자색의 어두운 색깔이 짙어진다. 예. 그러면 몸에 어혈이 많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 같은 것도. 물론 뭐 담음하고 좀 비교는 됩니다만 예. 담음과 어혈은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혈을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딘가에서 지금 피가 잘 통하지 않고 고여 있다. 네. 그러면 부항으로 피를 빼는 걸 제가 봤는데, 네, 맞습니다. 요게 그러면 어혈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혈 치료의 가장 그 간편하고 즉시로 효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항은 건부항과 습부항으로 나누는데 예. 피를
빼느냐 빼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건부항은 피를 빼지 않고 그냥 음압만 주는 방식이고요. 예. 습부항은 음압을 주면서 피를 빼는 방식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피를 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출되는 피를 통해서 염증 물질이라든지 통증 유발 물질들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면서 즉시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봐라, 이거 죽은 피 나오는 거다. 너무 띠띠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죽은 피라는 표현이 저처럼 현대의학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표현이라 이게 이 표현이 맞나요? 그건 좀 과장된 방법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내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분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어야지 정상인데 원하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특히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면은 그게 끈적거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습부항인데 이게 선생님 이게 하면 어떻게 좋은 거예요? 국소적으로 음압을 가하기 때문에 음압을 통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거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고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면서 노폐물을 잘 배출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국소의 출혈을 유도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외상 효과로 인해서 면역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출혈 유도가 일종의 면역 리부팅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고 음압을 가해서 출혈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면역 세포에 작용을 한다는 그런 반응이고요. 그다음에는 뇌 척수 관련해서 통증 제어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엔돌핀이라든지 통증 억제하는 물질들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시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봤어서 만약에 저 정도의 출혈을 코피를 쏟았으면 분명히 응급실로 오셨을 텐데 저 정도의 출혈 괜찮을까요? 그거는 그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체력 상태, 그다음에 의혈이 있는 정도를 따라서 저희들이 한의사분들이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빼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봐서 그 의혈량이 많거나 체력이 건장하다, 그러면 조금 많이 빼고요. 그다음에 몸이 약하거나 노인분들이다, 담음이 의혈이 심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살짝 빼고 또 멈추고 또 다음에 빼고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렇게 치료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혈이 좀 느리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서 아스피린 드신다고 하면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의혈의 치료로 이제 부항을 많이 쓰시긴 한데 의외로 또 중요한 치료가 한약을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혈 푸는 약을 주로 쓰게 됩니다. 의혈 푸는 약의 개념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면서 나빠진 그 뭉쳐진 혈액들을 빼내고 신선한 혈액 공급하고 요거 주된 효능입니다. 그래서 도인, 홍화, 청궁, 단삼, 보통 유향모략, 작약 이런 주의 약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정도의 약들을 쓰시면서 부항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부항은 아무래도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고요. 탕약 같은 경우는 약을 마셔서 복용해가지고 흡수돼서 전신에 작용하는 거니까 좀 기전이 좀 다르고 작용 효과도 좀 광범위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을 하면은 속효성이 있습니다. 즉시로 아팠던 부위가 좋아진다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먹는 약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죠. 약을 복용하고 흡수된 다음에 작용해서 효과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진액의 흐름이 됐건 혈액의 흐름이 됐건 결국은 이게 이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증상들이라 평소에 우리가 생활할 때 이 흐름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담도 보면은 그 위장에서 비위 기능에서 생기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은 가급적이면은 담백한 음식으로 드시고 맵단 짜는 좀 피하시고.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잘 불어나는 분도 있고 덜 불어나는 분들도 있는데 저요. 체중 잘 불어요. 결론적으로는 체중이 불어나게 하면은 불필요하게 지방이나 노폐물이 많아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순환을 강제적으로 일단 시키는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식사 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은 담음과 어혈은 상당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담음, 어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몸도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병을 일으킵니다. 몸에 불편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생길 때 담음과 어혈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그때 청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담음, 어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의사 윤석봉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담음이 뭔지 어혈이 뭔지 대충은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